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억울함과 기대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아마 놓쳤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갔어도 분명히 후회는 남을 겁니다. 가지 않은 길은 그리워하지 마세요. 잠시 스치듯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최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택의 순간 내 세포 하나하나가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인생은 대부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그려놓은 행복의 그림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이 주시는 나를 찾는 수업, 상처받은 나와 미워했던 내가 화해하는 시간, 오은영 박사님의 화해,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모와 이제 자식 간의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또 다시 내가 부족한 부모가 돼서 또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파트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부모, 그러나 이 첫 번째 파트는 부모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가 부모에게 받은 상처 이야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상처받은 어른이 되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힘겨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때 당신은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그때 상처받은 나, 움츠러든 나와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 다시 부모, 이제 부모가 됐잖아요. 부족한 채로.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아이는 당신과는 달라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고 또다시 나.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에서 고통이 시작했는지 알았다면 행복이 오는 것도 알아야 해요. 이제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이. 한번 오은영 박사님의 도닥도닥 해주는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는 이제 부모한테 상처받은 이야기가 이제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부족했던 부모였던 그런 부분이 더 마음에 와닿아서 주로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는 부모에게 조건 없이 수용받아본 경험,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살아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았던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에서 지난번에 회복 탄력성인가 그 책에서 제가 읽었었는데, 아이들은 진짜 세상에서 부모든 엄마 아빠든 할머니든 아니면 뭐 선생님이든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자신을 알아주고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는 정말 아이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족했죠. 부모의 사랑은 아이들이 마음의 충족감을 느끼는 형태여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를 대할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아이가 무엇을 원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이에게 가서 어떻게 닿을까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 첫 애를 낳고 나서 정말 부모가 어떤 존재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내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도, 팔다리 하나는 그냥 뭐 쉽게 잘라낼 수 있고 목숨도 그냥 주저없이 버리겠구나. 그게 부모구나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실제로는 너무 이제 매일매일의 일상은 너무나 힘겨운 시간이 많으니까 그 일상들에 지쳐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혼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그걸 애한테 보여주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수많은 부모도 분명히 마음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그걸 알아채지 못한 아이들은 그대로 상처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어른인데도 우리도 남의 감정을 잘 못 헤아리는데 아이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랑을 제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는 핵심적인 애착관계의 대상으로부터 자기 확신이나 신뢰감을 쌓아야 합니다. 결과 중심적인 양육에서는 이것을 쌓기가 힘들어요.
부모들은 좀처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요. 너는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너는 잘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가 오라.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못 해줬죠. 아이는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라야 해요. 그래야 이번에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난 참 괜찮은 아이야. 나도 이만하면 꽤 멋진걸.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부모가 꼭 가르쳐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자기가 하는 일, 자기의 주도하에 하는 일에 대해 자신감과 자기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식으로 격려를 못 해줬어요. 못 해주고 혼낸 적이 훨씬 많죠. 왜 이렇게밖에 뭐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오면 야 너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항상 이런 실수를 하니? 이렇게 이제 격려하기보다는 혼을 냈었죠. 혼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정말 부분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시간이 많았어요. 예. 흔히 훈육과 학대를 헷갈려 하세요. 설령 잘 가르치고자 하는 훈육의 의도라 해도 때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그 출발은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는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그게 설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타인을 모욕하고 때릴 권리는 없습니다. 아이가 나를 짜증나게 해도 하지 말라는 짓을 또 해도 나쁜 짓을 해도 때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애들을 때렸어요. 때리고 남자아이 둘이라 가지고 뭐 어수선하기도 했고 제가 그 힘듦을 다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그냥 막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막 화가 나서 애들을 때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걔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좀 맞고 컸기 때문에 그 정도는 때려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애들을 때릴 때 항상 느끼는 것이 내 스스로 감정 조절을 못한다는 걸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못한 채로 화가 난 상태에서 그냥 매를 댔기 때문에 애들도 그대로 그걸 알아채죠. 그러니까 그때 애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의 그 화난 얼굴이나 그 화난 목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 정말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아이를 때린 적이 있다면 때린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엄마는 맨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때리잖아 라고 아이가 따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맞아 엄마가 그런 면이 있지 그냥 인정하세요. 부모가 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아이가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맞아 어른이지만 엄마도 굉장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야. 그런데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가 있어. 더 노력할게.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세요. 근데 제가 애들 어릴 때는 이런 걸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다 자란 다음에 거의 어른이 되고 나서 애들한테 한번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엄마가 니들 때린 거 너무나 미안하다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됐었는데 감정을 잃고 그렇게 때릴 때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 애들은 크게 마음에 남는 게 없다는 식으로 엄마 어릴 때는 조금 그 훈육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도 이제 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긴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제가 또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모에게는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육아는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편안한 육아예요. 육아 앞에서 너무 비장해지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정도로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누가 이런 말을 저한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공부라면 수학을 언제까지 안 떼면 안 돼, 영어를 언제까지 기초를 잡아놓지 않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듣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막 애들을 닥달하고 밀어붙이고 막 선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힘들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누가 진작에 해줬으면 좋았겠고, 지금 이 얘기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키우다 보면 정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10분 뒤에 또 같은 짓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솟는데, 이럴 때 오 박사님은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충고를 해주십니다. 팁을 주십니다. 그냥 새날이 밝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어제 세수하고 오늘 또 세수해요. 새날이 밝았으니까요.
우리는 어제 양치하고 오늘 또 양치합니다. 새날이 밝았기 때문입니다. 30분 전에 해줬던 말 아이가 못 지켰습니다. 새날이 밝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세수하듯이 또 양치하듯이 새날이 밝은 겁니다. 아이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또 말해주세요. 새날이 너무너무 자주 오더라도 눈 한번 질끈 감고 심호흡 한번 크게 하고 새날이 밝았구나 생각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고 또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27살에 큰애를 낳았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그 나이가 얼마나 어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가 어른이 된 거라고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어린 나이고 아는 게 없는데 그 부족한 채로 부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나 어느 기관에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부모 교육을 가정에서 아니면 주변에서 보면서 이제 보고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우리 부모님 때 어른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키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부모의 본보기를 가까이서 별로 못 봤어요. 못 보고 커서 제대로 못 배운 채로 부모가 되고 또다시 부족한 부모인 채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런 나쁜 순환이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서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더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지금부터라도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을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고 영상들을 보면서 배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이들을 키우는 이야기를 했었다면 이제 어른인 나를 돌아보는 법, 어른인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나를 위로하는 법 한번 살펴볼게요. 이때 나의 1차 감정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감정은 특정 상황에서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에요. 감정이 많아지자 엄마는 그 감정들을 다 감당해낼 수 없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다 자신의 1차 감정이 무엇인지 잊은 거예요. 결국 감정은 제 길을 잃고 첫 마음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감정은 자주 길을 잃어요. 걱정으로 시작해서 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이 감정의 본질을 직시하고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애써서 해야 해요. 그리고 1차 감정에 맞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 이거는 1차 감정이라는 거는 이제 자식을 대할 때나 다른 어른을 대할 때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로 이제 우리가 양육할 때 예로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애들 어렸을 때 그 애들 유원지에 데리고 놀러를 갔었는데요. 둘째를 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정신없이 막 거의 울듯이 찾아다니다가 겨우 이제 애를 찾기는 했는데 그럴 때 애를 탁 찾으면 우리는 너무 걱정해서 막 너무 반갑고 안도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럴 때 안아주고 정말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다독여주면 애는 또 얼마나 놀랐겠어. 어린애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막 울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고 달래주면 되는데 막 걱정이 막 화가 돼가지고 나 화를 먼저 내는 거예요. 막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너 또 엄마 말 안 듣고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다가 정말 엄마 잃어버린다.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이제 애를 혼내면서 애를 때리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막 엉덩이를 때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1차 감정은 걱정이었는데, 걱정과 염려였는데 그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너무 다행이다. 이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 1차 감정이 이렇게 슥 흘러나가서 다른 감정으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화나 뭐 짜증이나 이런 걸로 변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화나 짜증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1차 감정으로 상대방은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지금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내가 깨우치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내 1차 감정이 이게 아니었어. 내가 1차 감정을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돼. 이걸 깨우치고 그 1차 감정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우리는 자주 인생이 두렵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100% 장담할 수 없어요. 어린 시절 이런 모호함과 두려움을 경험했다면 남들보다 삶이 더욱 힘들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되 문제가 생기면 극복해 나가면 됩니다.
극복한다는 것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피하지 않고 끝까지 겪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그렇게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장담할 수 없는 너무 먼 미래는 또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면 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살면, 하루하루를 살면 그게 인생을 잘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를 잘 겪어내는 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굳이 막 성공하거나 굳이 막 남보기에 막 번들하게 너무 잘 사는 것까지는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 이 하루하루를 잘 겪어내는 것만 해도 정말 충분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면서 하루하루를 잘, 꼭 굳이 뭐 열심히 아니더라도 잘 겪어내 가자고 이제 오 박사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건 앞에서 우리 읽었죠.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은 후회는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살아가자. 이제까지 내가 해온 그런 선택은 아마 그게 최선이었을 거다. 그렇게 열심히 앞을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정말 마음속에 상처가 제가 지금 이제 입 짚은 부분은 저한테 와닿는 이야기고 정말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이제 상처가 많았던 분들은 오은영 박사님의 책이나 영상 찬찬히 읽어보고 계속 찾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몇 군데서 눈물이 왈칵왈칵 났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느껴오는 바가 있을 거니까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아니면 저와 함께 읽은 이 부분이라도 기억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고요. 오늘 편안한 밤 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